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도 저는 딸 앞에 왔습니다. 차가운 화강암에 새겨진 이름 박서연. 28해를 함께 살다가 이렇게 돌 하나로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왔어, 서연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매번 오면서도 익숙해지지 않는 이 무게감. 손에 든 하얀 국화를 놓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갑니다. 하늘은 회색빛이고 멀리서 캐럴이 들려옵니다. 작년 이맘때 딸과 함께 듣던 그 노래. 울지 말아야지. 서연이가 걱정할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는데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0살쯤 돼 보이는 한 소녀가 제 딸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검은 코트, 그리고 손에 든 빨간 장미 한 송이. 소녀는 제 눈을 마주치더니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장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메리 크리스마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제 딸을 알고 있을까요? 아줌마, 오늘도 4층부터 해주세요. 김 반장님이 청소 구역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와 대걸레를 챙겼습니다. 새벽 6시. 아파트 사람들이 아직 깨어나기 전 시간입니다. 계단을 오르며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말을 걸어올 사람도 없고 위로랍시고 건네는 어색한 말들도 없습니다. 4층 복도 창문을 닦으며 문득 하늘을 봅니다. 겨울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꼭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엄마, 해 뜨는 거 봤어? 오늘 하늘 진짜 예쁘던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 엄마는 못 봤네. 빨리 들어가서 씻고 자거라. 이제는 매일 봅니다. 딸이 보던 하늘을. 그런데 예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회색빛 하늘만 보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1호. 문을 열면 고요함이 저를 덮칩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딸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던 딸. 엄마 왔어? 라면 끓일까? 너 또 야간이었잖아. 가서 자야지. 괜찮아. 엄마랑 같이 먹고 싶어서.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딸 방으로 갑니다. 문을 열면 그대로입니다. 침대, 책상, 옷장. 딸이 쓰던 물건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정수기는 이제 그만 치우라고 했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미수가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너만 힘들어. 서연이도 편히 가야지. 정수기 말이 맞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방을 치우면 딸이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딸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사진. 딸이 웃고 있습니다. 산타 모자를 쓰고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엄마, 올해는 케이크 큰 거 사자. 딱 한 번만. 그래, 그러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딸이 없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정수기가 찾아왔습니다. 미수가 나왔어. 문을 열어주자 정수기가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것 좀 봐. 마트에서 떡 할인하길래 샀어. 우리 나눠 먹자. 고마워. 정수기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저보다 더 익숙하게 제 집을 드나듭니다. 30년 지기니까요. 남편이 죽고 딸마저 떠난 뒤로는 정수기가 제 유일한 사람입니다. 미수가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야? 뭐 하긴. 그냥 집에 있지.
혼자? 우리 집에 와. 애들도 오고 손주들도 온다니까. 괜찮아. 나는 편하게 있을게. 정수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요새 너무 안 좋아 보여. 밥은 먹고 다녀? 먹지. 거짓말. 살 더 빠진 거 내가 몰라. 미수가 서연이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수가, 응? 나, 서연이한테 미안해. 정수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좋은 엄마였어. 아니야. 나는 서연이가 힘들어할 때 몰라줬어. 바빠서, 피곤해서 그냥 모른 척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정수기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다 엄마 마음이야. 누가 일부러 그래? 다들 살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딸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 매일 이렇습니다. 핸드폰을 켭니다. 딸의 카톡 대화창을 엽니다. 마지막 대화는 3월 15일. 엄마 오늘 야간이야. 내일 아침에 봐. 사랑해 엄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연 씨 보호자시죠? 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멈췄습니다. 저는 딸의 프로필 사진을 봅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활짝 웃는 모습. 언제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딸은 병원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힘들지는 않았을까? 친구는 있었을까?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면 그만둬도 되라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딸은 항상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을까요? 12월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화려해집니다. 트리, 전구, 캐럴, 모든 게 저를 짓누릅니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딸 생각이 납니다. 작년 이맘때 딸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엄마, 우리 명동 가볼까? 트리 구경? 뭐하러? 사람만 많아. 한 번만 나 야근 많아서 요즘 못 나갔잖아.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며 거절했고 딸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가자.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 젊은 여자가 옆에 섰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딸과 같은 옷.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여자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지친 얼굴, 묶은 머리, 어깨에 맨 가방. 딸도 이랬을까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이렇게 지친 얼굴로 집에 왔을까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정수기가 로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미수가, 여기. 정수기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너 크리스마스에 정말 집에만 있을 거야? 응, 안 돼. 나랑 교회 가자. 예배드리고 저녁도 같이 먹고. 정수가, 나 교회 안 다니잖아. 그래도 가보자. 사람들 많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정수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를 위한 마음인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더 힘듭니다. 고마워. 근데 난 서연이 보러 갈 거야.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혼자 가고 싶어.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너무 혼자 있지 마.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 알아. 근데 난 지금 혼자가 편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더 힘든 겁니다. 12월 20일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85만 원. 아르바이트 치고는 괜찮은 금액입니다. 김 반장님이 제 사정을 알고 일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를 내고 나니 60만 원 남았습니다. 식비로 30만 원, 나머지는 저축. 딸이 남긴 빚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800만 원. 딸이 갚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갚아야 합니다. 매달 20만 원씩. 사실 힘듭니다. 제 나이에 이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빚을 갚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딸이 남긴 거니까요. 은행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미숙 씨 맞으시죠? 서연 씨 어머니? 네. 저는 서연 씨와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김민지라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이 동료? 네.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장례식 이후로 연락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서연 언니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 네. 병원 락커에 있었는데 어머니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딸의 일기장. 저는 딸이 일기를 쓴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언제 시간 되세요?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의 일기장. 거기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김민지라는 간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27쯤 돼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민지가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딸이 쓰던 머그컵에. 이거 서연 언니 컵이네요. 맞아요. 서연이가 좋아하던 컵이에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다이어리. 이게 서연 언니 일기장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제 손에 일기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몰랐어요. 서연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힘들어했다고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이 원래 힘든 곳이긴 하지만 서연 언니는 특히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다 마음을 쏟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가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저는 몰랐을까요? 왜 딸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민지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성실한 간호사였는지,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딸의 모습들을. 민지가 돌아간 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5월 3일. 오늘 응급실에 아이가 왔다. 3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엄마가 울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내 잘못이라고. 나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다. 엄마가 고맙다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이다. 병원은 쉬지 않는다. 야간 근무였다.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나 오늘 야간이야. 그래, 조심해. 그게 끝이었다. 나는 엄마한테 더 많은 걸 말하고 싶었다. 오늘 힘들었던 일, 기쁜 일, 그냥 들어주길 바랐던 이야기들. 근데 엄마는 항상 바쁘다. 아니, 내가 엄마를 바쁘게 만드는 건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피곤하다고 했다. 괜찮다. 엄마가 쉬어야지. 나는 혼자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서 케이크를 먹었다.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인데 나만 혼자. 외롭다. 근데 이 외로움을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울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외로웠는지, 이렇게 힘들었는지, 저는 딸에게 무엇을 해줬을까요?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게 다였습니다. 딸의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12월 24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딸 무덤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얀 국화를 샀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꽃입니다. 묘지는 경기도 남쪽에 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합니다. 왕복 4시간.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선물을 들고 손을 잡고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을 올라 딸의 자리로 갔습니다. 화강암에 새겨진 이름. 박서연. 엄마 왔어, 서연아.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손으로 돌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라줬어. 엄마가 너무 모자랐어. 목이 메었습니다. 내 일기 봤어. 그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너 없이.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긴 머리의 소녀. 손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 소녀는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누구세요? 소녀가 무릎을 꿇고 장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메리 크리스마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 언니를 아시나요?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네. 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구해줬다고요? 소녀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유진이에요. 작년 5월에 서연 언니를 처음 만났어요. 작년 5월. 그때 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유진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 봄에 많이 힘들었어요. 대학에 떨어지고 부모님은 매일 싸우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강에 갔어요. 밤늦게 달이 난간에 올라갔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언니였어요. 야간 근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대요. 저를 보고 달려왔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손 줄래요? 너무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살고 싶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상담도 연결해주고 경찰에도 신고 안 하고 조용히 처리해 주셨어요. 그랬었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언니가 그 다음부터 저한테 계속 연락했어요.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다. 산책이라도 해봐. 매일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딸과 유진의 카톡 대화창. 유진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밖에 나가볼래? 언니, 나 아직 힘들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자. 언니가 옆에 있을게. 유진아, 오늘 뭐 먹었어? 라면, 그것만 제대로 먹어야지. 내일 언니 쉬는 날인데 밥 먹으러 갈래? 유진아, 오늘 힘든 일 있었어? 언니한테 말해봐. 언니, 부모님이 또 싸웠어요. 저 때문에. 유진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알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제 엄마 같았어요. 아니, 제가 바라던 엄마 같았어요. 유진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 덕분에 다시 살기로 했어요. 재수를 했고 올해 대학에 합격했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요. 부모님과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그런데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올해 3월에 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언니한테 연락해도 답이 없고 병원에 전화했더니 퇴사했다고 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사고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유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언니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저는 유진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서연이를 기억해줘서. 어머니, 우리 서연이가 그런 일을 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엄마인데도. 두 사람은 딸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진과 함께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진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어머니. 서연이가 왜 당신을 도와줬을까요?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가 한 번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외로웠대요. 외로웠다고? 네. 엄마는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어서 외롭다고. 그래서 제 마음을 알 것 같다고.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언니는 제게 엄마가 되어줬어요. 제가 바라던 그런 엄마. 제 말을 들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유진이 제 눈을 봤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어요. 카톡에서 자주 어머니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자기 때문에 힘드실까봐 걱정된다고. 서연이가? 네. 언니는 어머니를 많이 생각했어요. 다만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깊이 박혔습니다. 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의 사랑을 못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기로 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오늘 응급실에 할머니가 오셨다. 팔을 다쳤는데 보호자가 없으셨다. 혼자 사신대. 치료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 같았다. 말수 적고 힘든 내색 안 하고 퇴원하실 때 손을 잡아드렸다. 할머니 아프면 꼭 병원 오세요. 할머니가 웃으셨다. 그 미소가 엄마 같았다. 나는 엄마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나?
엄마 아프면 말해. 내가 챙겨줄게.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2024년 2월 3일. 민지가 물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나는 대답 못했다. 사실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다. 집에서는 그냥 딸일 뿐이니까. 엄마는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내 마음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는 다르다. 환자들이 내 손을 꼭 잡는다. 간호사님 고마워요. 그 말이 나를 살게 한다. 2024년 3월 1일. 요즘 너무 피곤하다. 야간 근무가 계속되니까 몸이 힘들다. 근데 집에 가는 게 더 힘들다. 엄마는 항상 힘들면 그만둬도 되라고 말한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다. 나는 엄마가 힘들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근데 엄마는 그런 말을 못한다. 엄마도 힘든 거 아는데 나만 이기적인 건가? 2024년 3월 14일. 오늘 또 유진이한테 연락 왔다. 요즘 잘 지내고 있대. 다행이다. 유진이를 보면 내가 생각난다. 나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바라는 건 아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힘드니까. 그냥 혼자인 게 외롭다.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외로워. 왜 저는 듣지 못했을까요? 딸이 보낸 신호들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엄마 피곤해. 나중에 들을게. 엄마,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뭐하러? 집에서 쉬자. 엄마, 요즘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무슨 소리? 너 멀쩡해. 저는 한 번도 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과의 카톡을 다시 봤습니다. 스크롤을 올려 몇 달 전 대화를 봤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엄마 오늘 내가 밥 살게.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엄마는 항상 아무거나야. 그럼 내가 고를게. 아, 그래. 짧은 대답들, 무심한 반응들. 저는 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밥, 옷집, 물질적인 것들만 줬습니다. 딸이 진짜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관심, 공감, 대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주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펜, 메모지, 사진들. 그 중에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미안해. 내가 좋은 딸이 아니었던 것 같아.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엄마한테 뭘 해줬을까?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내가 더 힘들었으니까. 엄마, 나는 엄마가 궁금해. 엄마는 뭐가 좋아? 엄마는 뭘 하고 싶어? 엄마의 꿈은 뭐야?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미안해.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도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서먹할까? 엄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 여행 갈까? 아니, 여행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카페에 앉아서 수다라도 떨까? 엄마 이야기가 듣고 싶어. 엄마의 어린 시절, 엄마가 꿈꿨던 것들, 엄마가 힘들었던 일들, 다 듣고 싶어.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힘든 세상을 혼자 버텨온 엄마가. 사랑해, 엄마. 서연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넌 내일이나 잘해. 그렇게 말하며 딸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강한 엄마가 되려고 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딸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강한 엄마가 아니라 함께 울어줄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진 씨,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 언제든지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 씨,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연이가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었나요?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언니는 제 말을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그게 제일 큰 위로였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언니는 항상 물어봤어요. 너 괜찮아? 힘든 일 없어? 오늘 기분은 어때? 작은 것들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였어요. 제가 딸에게 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언니가 어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훌륭하다니. 언니 말로는 어머니가 혼자 언니를 키우셨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언니는 어머니를 존경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든 내색을 안 했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예, 나도. 서연이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힘든 내색을 안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벽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가장 바란 건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 마음? 네. 어머니가 뭘 느끼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제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강한 엄마로만 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강한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를 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딸이 남긴 것들은 있습니다. 유진, 딸이 구한 아이, 그리고 딸이 저에게 남긴 질문들. 엄마는 뭐가 좋아? 엄마는 뭘 하고 싶어? 엄마의 꿈은 뭐야?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원이었습니다. 박미숙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저는 유진과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산책도 했습니다. 유진은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딸이 연결해준 인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새해 계획 있으세요? 계획? 네.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있긴 한데, 말씀해 보세요. 나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 처음 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공부요? 고등학교 때 중퇴했거든. 집이 가난해서, 그래서 항상 아쉬웠어.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럼 지금 하시면 되잖아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유진의 말이 제 마음에 작은 불을 댕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안 됩니까? 저는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40년 만에 책을 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정수기가 놀랐습니다. 미수가, 너 진짜 공부해? 응, 해볼까 해서. 대단하다. 나는 맨날 TV만 보는데. 정수가, 너도 뭔가 해봐. 하고 싶은 거. 나는 뭐. 나이도 있고. 나이는 핑계야. 우리 아직 젊어. 정수기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 문제를 풀었을 때의 성취감, 그동안 제가 놓쳤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제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멋있으세요. 뭐가?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요. 저도 힘이 나요. 그래. 네. 언니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어머니도 저한테 힘을 주세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유진을 구했고 유진은 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딸이 남긴 선물인가 봅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딸 무덤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함께였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어.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요즘 공부해.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 내가 물어봤잖아. 엄마 꿈이 뭐냐고. 엄마는 공부하고 싶었어. 이제라도 하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옆에 있어. 착한 아이야. 내가 구해준 아이. 엄마가 잘 챙겨줄게.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남긴 사람들이 있어. 엄마를 지켜주고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살아있을 때 더 많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내 이야기를 더 들었어야 했는데, 목이 맸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알았어.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걸, 마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살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볼게. 유진이 장미를 놓았습니다. 언니,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언니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저도 어머니한테 해드릴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검정고시 보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대학 가시는 건 어때요? 대학? 이 나이에? 왜 안 돼요? 요즘 평생교육 많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같이 공부할게요. 제 대학에 같이 다녀요. 내가? 네. 저 복수 전공 하고 싶었거든요. 상담 심리학. 같이 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해보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4월입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중요한 건 제가 도전했다는 겁니다. 정수기는 요리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음식 해 먹었지만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대요. 유진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자주 연락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밥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딸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은 기부하고 책은 도서관에 기증하고 소중한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딸을 잊는 게 아닙니다. 다만 딸을 다르게 기억하는 겁니다. 아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딸은 제게 많은 걸 남겼습니다. 유진이라는 인연, 삶의 이유, 그리고 늦게 배운 교훈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질문하세요. 괜찮아? 가 아니라 무엇이 힘들어? 내가 뭘 도와줄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듣는 것이 사랑입니다. 조언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강한 척하지 마세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시작하세요.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도 저는 딸 머그컵에 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마십니다.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딸이 제 곁에 없지만 딸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유진에게, 정숙에게, 김 반장님에게, 아파트 이웃들에게, 작은 미소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가라는 걸. 후회로 채울 것인가,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 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딸이 보여준 그 길을. 가장 깊은 슬픔은 가장 깊은 사랑에서 온다. 그러므로 슬픔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이니.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